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은 단순합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밀어붙이는 핵심 정책은 관세죠. 특히 중국산 제품과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의 관세를 붙여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또 관세를 통해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여서 일자리를 회복하겠다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품목별 관세, 상호 관세를 비롯한 온갖 관세가 있지만요, 유독 자동차 관세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지주주인 조지아주나 마가 진영의 제조업 종사자가 많아 당장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자동차 공장 유치를 위해 자동차 기업들을 관세로 공격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속사정은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은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닙니다. 자동차 산업은 철강, 전자, 배터리, 반도체, 정밀기계, 공급망 네트워크가 모두 집약된 산업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전시 상황에서 자동차 공장은 가장 빠르게 군수 공장으로 전환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생산 라인이 군수품 생산 라인과 흡사하여 전시엔 자동차 공장들은 군수 공장으로 탈바꿈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 회사죠. 폭스바겐만 해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엔 독일군의 탱크를 생산하던 방산업체였습니다. 즉, 자동차 산업은 평시엔 민수산업, 전시엔 군수산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단순한 보호무역인가? 아니면 전시 대비 산업구조 재편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마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양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6가지이다. 지리적 위치, 물리적 형상, 영토 범위, 인구, 국민성, 정부의 성격.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상선을 보호하고 해군을 확장하고 해상 교통로를 장악하라. 왜? 세계 경제는 바다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수송, 원자재, 반도체 장비, 식량 모두 해상 물류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너진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동시에 쇠퇴한 해군력을 복원해 세계 패권을 중국에 절대 내주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더 지정학적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먼저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남미 국가가 아닙니다. 세계 최대 규모급 석유 매장량과 카리브해 해상 통로이자 미국 남부와 직접 연결된 전략 요충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두로 체포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마한 이론으로 보면 이것은 서반구 봉쇄선의 정비입니다. 마한의 이론을 보면 미국은 서반구에서 외부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는 주된 사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남미에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 이건 경제가 아니라 해양 통제 전략입니다. 그럼 이번엔 중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동이 왜 중요하냐? 딱 한 가지 이유만 꼽으라면 이겁니다. 에너지 수송로이자 호르무즈 해협이 있어서입니다. 세계 원유의 20% 이상이 이곳을 통과하는데요. 미국이 이란을 압박한다는 건 중국의 에너지 라인을 흔드는 것이고, 글로벌 원자재 가격 통제권을 확보하고 해상 초크 포인트를 장악한다는 것이죠. 마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적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라. 벌써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자 나오는 말이 이거잖아요. 베네수엘라도 미국에 뺏긴 중국이 이란마저 미국에 빼앗긴다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고 석유 수입을 사실상 미국의 통제를 받기에 에너지 수입 비용이 치솟을 거다. 결국 미국의 이란 공격은 핵협상 결렬은 표면상 이유일 뿐 진짜 목적은 중국의 보급망 차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복 공격이 아닙니다. 전략적 해양 봉쇄로 볼 수 있는 거죠. 중국은 랜드 파워 국가입니다. 대륙 기반 1대1로 중앙아시아의 육상 루트. 하지만 중국 경제의 심장은 해상 수출입니다. 미국이 남중국 해와 대만 해협, 인도양, 중동을 압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사실상 내륙 국가로 전락하며 수출부터 시작해 태평양을 비롯한 남중국 해에서의 영향력마저 모두 잃게 될 텐데요. 그러면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군사적인 측면에선 패배하게 되는 것이고, 이후 후폭풍으로 중국 경제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규모 투자를 얘기하는 부문이 있습니다. 해군력 증강과 조선업 부활.
이건 단순 군비 경쟁이 아닙니다. 마하는 말했습니다. 해군력은 전쟁이 나기 전에 이미 승패를 결정한다. 트럼프가 제조업을 미국으로 복귀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며 기업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을 대비해 관세로 협박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해군력 증강과 조선업 부활에 필수적인 철강, 반도체, 전력 시스템, 정밀 가공 산업을 자국 내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이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이건 전쟁 준비 구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관세는 무엇입니까? 총을 쏘지 않는 전쟁, 경제적 차단, 공급망 재편, 상대 산업의 기반 약화.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본다는 건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국과 연결된 라인 말이죠. 트럼프의 전략은 서반구 안정화, 중동 에너지의 통제, 해군력 확장, 제조업의 복귀, 중국의 고립, 이 5개의 축으로 움직입니다. 마한식 해양 패권 전략과 거의 동일한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 관세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21세기형 해양 패권 전쟁의 전초전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대륙 문명이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경제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출 의존 경제,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상 수입하고 식량과 곡물의 상당 부분을 해상 운송한다는 건데요. 중국의 심장은 바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움직이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남중국해, 대만 해협, 인도양, 호르무즈 해협. 이건 단순 군사적 긴장이 아닙니다. 해상 생명선 압박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력 증강의 시작을 알린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하는 미국의 해군기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연료를 공급하고 수리를 할 수 있는 기지 없이는 해군력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식민지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미국의 생산이 확대된다면 생산물들의 교역이 필요하고 상품 운송을 위한 해운업이 필요하고 항로를 보호하기 위한 거점이 필요해 해군기지로서의 식민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확보해서 북극 항로를 미국 발 아래 두고 베네수엘라를 확보하여 중국 회색지대 전술을 무력화하여 서반구 패권을 강화하겠다는 걸 보면 마한의 사상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미국이 이란을 차지한다고 가정해보면 시파워 관점에선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해양 지역을 통해 중국의 해상교통망을 막을 수 있고, 랜드파워 관점에선 중국의 1대1로를 끊고 대중국 포위망을 완성시킬 수 있는 만큼 이란이 가지는 지정학적 가치도 매우 큽니다. 이 때문에 관세 정책을 통한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라든가 미국의 21세기 제국주의 전략은 사실상 중국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펼쳐지는 전략이라고 보는 시각이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한도요, 해군 전략의 근본 원칙은 승패를 정하는 장소에 적보다 우월한 전략을 집중하고 다른 전투에서 적의 병력이 전장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견제한다는 집중의 원칙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마한의 이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보니 정말로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해군은 20년 전에도 세계 최강이었고 지금도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습니다. 바로 전략입니다. 지난 20년간 미 해군의 운영을 보면요, 지금처럼 직접적인 군사적 선제 공격보다는 주로 지역 연안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대륙을 오가며 상대가 누구든 전면전을 불사하며 그야말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건 마한이 18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에서 프랑스가 영국에 패배한 원인이 방어적인 해군 운영을 했기 때문이라는 마한의 분석과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마한은 자고로 해군이란 연안 방어와 같은 소극적인 전략에서 벗어나 필요시 적함을 경멸한다는 공격적 개념에 의해 편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주력 함대는 적과의 결전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함대만이 미국을 방어하고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봤기 때문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교역로를 보호하고 적의 병참을 끊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본다면 마한의 이론과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단순 제조 역량만으로는 해군력을 강화하고 해양 패권을 지킬 수 없으니 충격 요법으로라도 해군력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21세기 들어 대규모 해상 공중전, 우주전을 경험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게 됐고요. 또 마하는 영국은 나폴레옹 대군과 싸울 육군이 없었고 나폴레옹은 영국 해군과 싸울 해군이 없어 패배했다는 분석을 했는데요. 이걸 현 상황에 대입해 본다면 중국은 미국과 전면전을 치를 해군이 준비되지 않았고 미국은 중국 본토에 들어가 싸울 육군의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중국과의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전쟁이 나도 해상 전력으로 전쟁을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